안녕하세요. 국어라는 영어 피자입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로 아는 영어 어순 어법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물론 밴드 활동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어로 하는 영어는 결국은 우리가 쓰는 한국어로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취지고요. 어순 어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순 그대로 영어 어순 그대로 영어 문장을 듣고 우리가 또 해석하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뜻을 순서대로 파악해 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제 직독직해 또는 즉독즉해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어순은 어순대로 흘러가지만 어법은 그 어순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영문법은 사실은 어순 어법이 아니라 우리 순서를 우리말 순서대로 영어 순서를 우리말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서 이해했던 그런 영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역해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자꾸 영문법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말이 어려워집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랑 전혀 다른 영문법 체계인데 문법 체계인데 그것을 한국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뭔가 오작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자연적으로 또는 순리적으로 돌리자라는 취지가 바로 어순어법이고요. 굳이 문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영어를 구사하고 싶고 또 잘 알아듣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에 필요한 문법이다 해서 어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습을 하면서 두 가지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어순이 좀 다르면 처음엔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봐도 적어도 한 달 이상 길면 석 달 이상 정도를 꾸준히 학습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은 영문장을 이렇게 대하는 어떤 자세가 달라져요. 되게 좀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겪어봐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바로 언어 능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그 학습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워서 머리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왜 이런 어휘가 이런 뜻을 갖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어떤 질서 속에서, 규칙 속에서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면서요. 저와 함께 앞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네이버 오늘의 영어 회화를 어순어법 기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국어형 네이버 오늘의 회화 학습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월 23일 회화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어민의 음성으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ow may I help you? I'd like to check in. I have a reservation under James. I'll need to see your ID and credit card. Here you go. You are in room 302.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at 6 o'clock? Certainly. And breakfast will be served from 7. Thanks. 전반적으로 이렇게 듣거나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글자를 들었을 때 다 들을 수 있는지, 또 들었을 때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순어법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밴드에는 게시를 해놨고요. 자, 첫 번째 문장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대로 어떻게 may부터 I help는 한꺼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동사와 본동사가 결합되어 있죠.
자, may I help? 제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손님, you가 나왔습니다. 손님을. 이 may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동사로 접근해서 학습이 필요한데 오늘은 여기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d like to check in. 하나, 그 다음에 I have a reservation on the Jam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문장 I'd like to check in은 아까 may와 함께 would가 있기 때문에 would라는 조동사 또 다음 날에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학습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문장 I have a reservation on the James를 주요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약하다 이런 표현은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저렇게 쓰죠. make, have 대신 보통 make를 많이 쓰는데 make a reservation도 틀린 표현은 아니고 당연히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have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유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하나 예약실을 이렇게. 자, have를 우리가 흔히 가지다, 소유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와 같은 개념의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보유입니다. 보유. 자, 보유하고 있다. 네, 보유. 우리가 흔히 예약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얘는 유보, 보류 이런 뜻이에요. 유보, 보류, 보유 이런 뜻입니다. 즉 보유와 참 잘 어울리죠. 유보나 보류. 네, 보류 또는 보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죠.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약이 되는 이유가, 내 자리를 어떤 식당에 하나 예약하고 싶을 때, 어떤 손님한테 그걸 내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약이 되는 거예요. 개념상. 그렇기 때문에, 자리 하나를 내주지 말고 좀 보류 또는 유보해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방 하나에 대해서 예약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걸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우리말로 하면 한자투의 표현입니다. 이게 한자투의 표현. 순 우리말 한글이 아니라 영어도 이 한자처럼 좀 어렵게 표현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av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make는 무엇을 해두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make는 자 볼게요. make는 해두다. 네. 그래서 예약을 좀 해놓다 이런 뜻이죠. 해놓다. 내가 해놨다, 해두었다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놨다라는 데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이 have는 뭔가 어떤 소유권 내지는 이용권 같은 권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 have로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언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치사입니다. 자, 영어는 이 문장 하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 주어 서술어인 동사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 전치사 이걸 이해하면은 영어 문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더하고 뒤에 이름이 왔어요. 제임스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즉 언더가 결국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이름 하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럴 때 전치사를 우리말 어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라는 말로 자주 해석을 합니다. 네, 바로는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이 온다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I have a reservation. 자, 저는 소유 내지는 보유하고 있어요. 예약실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예약한 권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Under James. 자, 바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제임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제임스라는 이름 하에. 자, 제임스는 이름이고요. 하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래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under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이름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그 사람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기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도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입에 있게끔 한번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ave a reservation under James. I have a reservation. 자, make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이 이제 다음 문장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 쭉 한번 볼게요. 이분이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싶다. 나는 보유하고 있다.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예약실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 그랬더니 직원이 I need to see your ID and credit card 했습니다. 나는 필요한데 봐야 한다. 그게 이제 어떤 요건이라는 거죠. 이때 need가 표현한 것은 요건입니다. 요건. 자, need to see. 이렇게 to 부정사로 이어가는 것은요. 순서대로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데 봐야 한다. 예. to 부정사와 전치사 to의 구분은 뒤에 동사, 예. 현재형 같이 see 이렇게 오면 얘는 to 부정사고요. to 부정사는 결국은 하나의 서술어예요. need to see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순서로 물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어서 우리가 어순대로 그대로 학습하면 필요한데, 요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봐야 합니다. 또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당신의 아이디, 그 다음에 신분증, 크레딧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Here you go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뭔가를 건넬 때 Here you go 라고 씁니다. 왜냐면 요건 통으로 좀 익히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You are in room 302. 자, 이게 그냥 보면은 이 문장은 어떻게 읽히냐면 You are in은 자, 302호실에 당신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302호실에 당신이 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사실은. 자, 손님은 들어와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썼지만 들어와 계시네요. 자, 방은 302호실에. 자, 이때 들어와 계신다라는 뜻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가입의 의미예요. 가입. 우리가 신입생 한 명이 들어왔다.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다. 이 말을 쓰잖아요. 302호라는 방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와 있다. 이것은 예약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 are in room 하고 302호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그 have a reservation을 설명을 한 거예요. have a reservation을 왜 썼는지, 그 다음에 under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름 하에 내가 어떠한 예약권, 예약실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확인을 통해서 당신은 가입돼 있군요. 즉 예약이 돼 있군요. 이런 뜻으로 You are in room 302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이라고 돼 있죠. At 6 o'clock. Certainly. 자, 이건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는 생략돼 있겠지만 분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And breakfast will be served from 7. 네. 자, 주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가 지금 breakfast, 즉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 아침 식사, 보통 이제 주어에 우리가 사람을 많이 쓰죠. 그런데 아침 식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능동과 반대되는 말로 수동이라고 합니다. 수동.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동태라는 것이 태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태는 이제 어떤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수동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의미니까 will을 쓰고 있죠. 또 네, will. 그렇죠? 앞으로 자, 당신한테 제공이 될 거다. 그러면 조동사가 오면 규칙이 있어요. 무조건 조동사가 오면 무조건 자, 이 원형이라고 하는 이게 비동사의 경우는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served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조동사가 왔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조동사가 오면 그 뒤에는 소위 말하는 현재형 내지는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 동사가 와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뒤에 원형 동사가 오면 이것이 만약에 비동사일 경우에는요. 그렇죠? 비동사일 경우에는 자, 뒤에 바로 형용사가 옵니다. 형용사. 이 구조가 바로 규칙이에요. 딱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erved라고 되어 있잖아요. served. 자, serve에서 온 거죠. 이게 수동의가 의미. 즉 breakfast는 스스로가 능동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will be served 형태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이 규칙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사, 원형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치사가 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from입니다. from. 자, 제가 from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가로쳐놨는데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from은 어떠한 시작점을 표시할 때 공간적으로는 시작점이 되겠죠. 시간적으로는 시작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했기 때문에 7시부터 우리말에 부터라는 것과 이렇게 잘 어울려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 문장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가 왔고요. will be served from, will be served from 이렇게 한꺼번에 쭉쭉쭉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will be served. 거기에는 규칙이 있다. 조동사, 그 다음에 원형동사. 그것이 비동사일 경우 뒤에 형용사가 반드시 옵니다. 네. 그 말은 형용사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동사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이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머리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땡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23일 회화, 호텔 체크인 대화 상황은 다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학습하면서 재밌는 영어 어순어법을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감사합니다.